안녕하세요. 명언 대단서 시간입니다. 오늘의 인물은 마틴 루터 킹이고요. MLK. 너무나 유명한 문장이죠. 요즘 광고에서도 많이 나오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문장을. 광고인가요? 네, 무슨 보험사, 땡땡 보험사에서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를 보다가, 아니, 저 문장은 저렇게 쓰일 문장이 아닌데. 저희에게는 그런 문장으로 유명하죠. 어떤? 나에게는 꿈이 없었다. 근데 비트에 저음으로 덤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어쩌면 이렇게 우리는 네. 정반대. 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죠. 우리 너무 달라, 너무나. 저희가 벌써 이제 1년이 되었는데, 꿈을 가진 지가. 네. 원대한 꿈을 가지고 이제 시작한 지 1년 됐고요. 저 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다르죠? 네. 아무튼 1년간 이 자리를 지키고 있고, 1년간 재밌게 영상을 만들고 있어서, 네. 기쁩니다. 아무튼, 오늘 이제 알아볼 마틴 루터 킹이라는 분은 1929년 미국 출생이시고, 68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굉장히, 네. 일찍 돌아가신. 1월 15일생이시고요. 네. 이 마틴 루터 킹이 워낙 대단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네. 지금도 마틴 루터 킹 데이가 있죠, 미국에서. 그래요? 네. 1월 15일날 행사를 하나요? 근데 그 즈음에 네. 그를 추모하는 그런 행사들이 많이 벌어지고. 네. 제가 또 최근에 보스턴 갔다 왔잖아요. 네. 보스턴 대학교를 나오셨어요. 그래요? 신학 대학원을 다니셨나 그럴 거야 아마. 다녀오신 분이 역시 다르시다. 네. 뭐 저 MLK라고 부르잖아요. 저 KJH. 네. 자, KJH와 함께하는 명언이란소. 이분은 당당하고 논리적인 부모님 쪽에서 태어나신 분이시고, 본인도 침례의 목사를 하셨죠. 기본적으로 앞에서 이제 대중을 이끄는 거를 권유받았다. 뭐 이런 표현이 많아서. 목사님들이 말씀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60년대, 50년대가 사실 흑인 운동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이죠. 아무래도 미국에서. 그리고 사실 이분이 여러 가지 뭐 행진도 하시고 다양한 기획들을 하셨지만 흑인들이 살고 있는 주택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고민하시고 행동하셨던 분이거든요. 많이 달랐나 봐요. 그때 그 시절 영화를 보면 네. 화장실도 따로따로 썼고 화장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다른 건물에 가서 뭐 소변을 보고 와야 한다든지 버스 탔을 때도 네. 유색인종 구역이 따로 있다든지 네. 그렇게 뭐 지금 상상도 하기 힘든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렇지만 지금도 많이 나아졌는가? 우리나라는 별다른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걸 보면서. 사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말기 1900년대 초기까지 노비가 있었고, 양반이 있었고, 왕족이 있었고. 그런 시대에 사셨던 분들은 우리나라도 또한 마찬가지로 사실 그게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이분이 이제 대중 앞에 서게 됐던 가장 인상적인 사건? 이 몽고메리 사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몽고메리 시에서 운영하는 버스에 흑인만 탈 수 있다. 라는 이제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거기에 탔던 여성이 하차를 하게 되고 백인 남자한테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고 체포를 당한 그런, 지금으로 생각하면 되게 어이없는데 이때는 너무나 그게 당연했던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하고, 그때 당시 목사님으로 활동하셨던 킹 목사께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든 이끌어주세요 라는 요청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작가님한테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끌어주세요 대중을 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 뒤에서 밀겠습니다. 앞에서 이끄는 건 힘들고 뒤에서 밀겠습니다. 시위에 참여한다. 뭔가 지식인 분들이 앞에 서시는 경향이 많잖아요. 선생님께도 약간 그런 요청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틴 루터 킹이 굉장히 많은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선의 그리고 대의 이런 거에 동참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존경을 했고, 그 사람의 그릇을 알기 때문에 그런 또 제안이 왔을 거예요. 저 같은 이런 종직 그릇에게 그런 제안이 오지는 않겠죠. 우리가 이제 다뤘던 인물 중에서 간디랑 되게 겹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좀 안 좋은 부분이 어쨌든 있는데, 그 부분을 데이가 덮은 느낌? 또 어쨌든 대중들 앞에서 뭔가 지도로 이끌어 나가야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탁월한 어떤 그런 능력을 발휘했던 분으로 보이고, 1956년에 대법원이 인종분리법의 위헌 판결을 했는데, 정말 대단한 게 어쨌든 이 판결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케네디 대통령이 새로운 인권 사별을 반대하는 법안들을 만들어내는데 기초를 다졌다고 볼 수 있고, 역사를 되돌아보면 지금 이렇게 세상이 나아졌네 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이런 분기점 같은 중요한 사건들이 어떤 사람들의 헌신, 어떤 사람들의 또 선택 이런 것 때문에 바뀌었고,
그래서 조금은 나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사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사실 굳이 내가 나서야 돼?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나서서 굳이 투옥을 당하고 어쨌든 고초를 겪게 되잖아요. 그거를 극복하고 그 자리에 선다는 것 자체가 그런 마음을 먹기까지 자연스럽게 마음을 먹을 수 있었을까 나 같으면 이라는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들게 하고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명연설문을 만나게 되는데 사실 뭐 마틴 루터 킹, MLK는 다 잊으시고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네.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 그쵸.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함축하고 있는 문장이고 이 연설이 나왔던 그 시기로 가보자면 이렇게 명연설이 나왔던 것도 참 기적 같은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원래는 연설문이 있었대요. 작성해온 그렇죠. 연설문이 뭐 그건 있었는데 있었는데 그거를 연설 작성자가 네. 그 얘기를 했었죠. 네. 이 말은 자기가 써준 혹은 함께 만들었던 그 연설문에 없었고 네. 예. 연설을 하는데 네. 날씨가 너무 더운 거예요. 사람들이 집중을 못하는 집중이 거야. 안 되는 거야. 다 딴 눈 팔고 있고 뭐 졸고 이러니까 갑자기 이걸로는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즉흥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쳐다보게 되는 거죠. 거죠. 자, 결정적으로 이제 제가 문학가 아니겠습니까? 글 쓴 사람으로서 네. 훌륭한 문장의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어요. 이 한 문장에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집중을 못해요. 그 네. 얘기는 뭐냐면 되게 먼 이야기, 뜬구름 잡는 정치 이야기, 세상이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쵸. 근데 갑자기 I가 나오는 거죠. 나에게. 나에게는 우리 가까운 나로부터 갑자기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내 얘기이기도 하겠네? 꿈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언 같은 느낌이잖아요. 네, 그쵸. 집중을 하게 되죠. 네. 그리고 다음 문장을 궁금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어떤 꿈일까? 듣게 되잖아요. 그 사람들을 집중시키는 힘, 그리고 자기의 이야기를 선언하고자 하는 힘, 이런 것들이 이 한 문장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문장이다. 문장으로서도 좋고 네. 아무튼 연설가의 센스로서도 정말 만점이지 않았을까. 그 순간에 이걸 다 내려놓고 앞만 보면서 정말 내 얘기라고 할 수 있었다는 네, 거잖아요. 목사님이었기에 가능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을 한번 다 읽어보고 싶어서 제가 들고 왔는데 한번 일단 읽어볼게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에서 노예의 후손들과 노예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처럼 손을 맞잡고 나란히 앉게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글거리는 부리와 억압이 존재하는 미시시피주가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가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피부색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인격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꿈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그 꿈이 있습니다. 반복. 그쵸? 반복 라임도 너무 선언. 훌륭하고 선언도 훌륭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읽으면서도 소름이 쫙 돋게 만드는 약간 그런 힘이 있는 문장인 것 같아요. 뭐 그런 노래 떠오르죠? I have a dream. 이따가 시키려고 그랬는데 먼저 하시네요? 전 여기서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네, 어떤? 우리는 이 나라의 소란스러운 불협화음을 형제로 가득 찬 교향곡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대비 같은 거거든요. 라임을 딱 하다가 불협화음이 있다. 우리는 서로 싸우고 서로를 비난하고 이런 세계에 살고 있지만 이런 불협화음을 큰 의미에서 교향곡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청각적이기도 하고 네, 시각적이기도 시각적이기도 하고 그런 문장을 만들어냈다는 거. 그것도 즉흥적으로. 그러니까 문학가셔 완전히. 그쵸. 네, 시인이신 것 같아요. 그 문장이 좋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 중간에 간섭인이 무효니 하는 말을 떠벌리고 있는 엘라베마주에서 흑인 어린이들이 백인 어린이들과 형제 자매처럼 손을 마주잡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는 꿈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막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요? 약간 시각적인 걸 되게 많이 잘 동원하시는 그런 연설이셨던 것 같고 내 아이들에게만큼은 뭔가 변화된 시간을 선물해주고 싶다라는 이런 생각을 마음을 더 이제 올라오게 했던 그런 연설인 것 같아요. 여기서 배워야 할 점은 저는 가장 큰 것은 자기가 준비한 게 있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그게 통하지 않는다 싶으면 즉흥적으로 바꿀 줄 아는 센스가 필요하다. 근데 그게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는 가능한데 사실 없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그것도 단련하면 됩니다. 저도 잘 못했었는데 강의를 하다가 네. 사람들이 졸고 있다. 네. 그럼 갑자기 주제를 바꿉니다. 그래요? 네.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이 네. 있는데 내 얘기가 약간 어렵게 느껴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럼 갑자기 네. 어머니 얘기를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너무 잘 통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약간 남자들이 많다. 네. 군대 얘기를 합니다. 현장에서 그 사람들에 맞는 이야기를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한데 마틴 루터 킹은 그거의 신이었지 않나. 역시 대중을 휘어잡는 것은 대중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관심도 많이 필요한 것 같고, 일단 그거에 대처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서 가능한 것 같아요. 사실 이 마틴 루터 킹을 제대로 추모하고 싶으신 분은 지금 비틀즈의 블랙버드라는 노래가 있어요. 존 레논이 마틴 루터 킹을 추모하면서. 그러니까 블랙버드라는 건 MLK를 뜻하는 거고요. 네. 검은 새가 날아오르는 그 풍경을 딱 보면서 마지막 한순간에 날아오르기 위해 블랙버드는 계속 날개짓을 한다. 뭐 그런 내용이 있는데 MLK를 한번 추모하고 싶으신 분은 비틀즈의 블랙버드를 들으면서 추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꿔야 될 문장이 정말 어려운 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 문장인데 쉽더라고. 제 또 그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시간은 좀 걸린다. 그러니까 운동 열심히 하고 몸 관리 잘하자. 갑자기요? 왜냐하면 갑자기 이게 이렇게. 이제 꿈이 안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꿈은 네. 이루어집니다.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그래서 안 이루어져서 꿈이라는 표현도 있죠. 아니에요. 꿈이 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오래 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계속 살면 꿈이 이루어져요. 너무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그만 책임지실 수 있어요? 네, 꿈이 이루어지는 걸 보려면 오래 살아야 돼요. 오래 살려면 어떻게 아니 되죠? 계속 산다고 꿈이 이루어지진 않죠. 이루어져. 꿈을 낮추면 돼, 그리고. 꿈을 조정한다? 조정하면 돼. 어쨌든 꿈은 이루어진다.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다. 이걸 다시 재단을 했다라는 건 치고는 라임도즈로 안 맞고 네, 좀 의미도 좀 다르긴 한데 그럼 하겠습니다. 그걸로 할게요. 뭐요? 나에게는 꿈이 없었다. 죄송합니다. 네, 지금. 그만하겠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나에게는 구독이 없었다.